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으면은 숫자 2 한번 눌러보실래요? 숫자 2. 2교시니까 숫자 2. 네, 이번에는 조금 천천히 나갈게요. 제가 빨리 나가다 보니까 중간에 꼭 필요한 거를 지나치고 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번에 좀 천천히 나가면서 잘 해보도록 하죠. 자, 음, 이번에 하실 거는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인사팀 계신 분 계신가요? 드세요? 일단은 요거는 계세요? 인사팀 계신 분은 필요하겠죠? 이직할 직원 예측하기인데 기존에 계시던 분들의 데이터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어떻게 입사를 하셔서 얼마간의 근속 기간을 거친 다음에 이직을 하셨는지 요게 기존 데이터가 있으면 뭘 하는 거죠? 테스트 데이터는 누구 거? 신입사원들. 그죠? 그래서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이런 패턴에 해당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럼 신입사원 비슷한 성향을 가진 친구가 있죠. 그 친구가 어느 정도 근속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어떤 얘기? 많은 양의 자료를 요약 정리해서 특성을 파악한다. 특성, 그죠? 특별한 성질, 그죠? 다른 거랑 구분할 수 있는 성질을 특성이라고 하고, 자, 그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여러 방면으로 적용해보는 행위가 데이터 분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들을 특성별로 분류, 그죠? 규칙이 비슷한 애들끼리 모아보고, 그 다음에 자료의 규칙을 가지고, 이런 거를 패턴이라고도 하고, 모델이라고도 합니다. 가지고, 앞으로에 해당하는 걸 예측해 볼 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하는 거, 요게 문자 데이터를 숫자로 변환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제 얘기했던 거죠. 그지? 어제 뭐뭐 했죠? 뉴메릭에 해당하는 수치 데이터, 아까 온도, 그 다음에 판매량, 이게 이제, 뉴메릭 데이터고, 지금 나와 있는 건 뭐예요? 문자 데이터를 숫자로 바꾸는 거. 예를 들어서, 어제 문제 중에, 이런 거가 있었죠. 어제 이제 문제 잠깐 보면, 자, 잠깐만, 어디에, 앞쪽에 좀 문제가 있었죠? 데이터, 네, 있었죠. 네, 이렇게 이제 문제가 있잖아요. 얘에 해당하는 거를 뭘로 우리는 대체했죠? 1이라는 숫자로 대체하잖아요. 이런 거가 범주예요, 범주. 그치? 이 카테고리컬에 해당하는 게 이런 거예요. 이 문자 데이터를 1로 대체하잖아요. 그치? 네, 이런 거가 뭐다? 범주에 해당하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디였습니까? 네, 많이 열어놨더니 복잡하네. 그죠?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하는 거, 이걸 분류라고도 하고, 객관식 예측이라고도 한다. 라고 돼 있어요. 문자 데이터를 객관식으로 1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쓰는 게 객관식 예측이죠. 그래서 보기가 주어져 있는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랑 비슷하다. 이게 분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이 두 개일 때는 로지스틱 회귀라고 돼 있어요. 그치? 그래서 어제 꺼낸 것들 중에 리니어도 꺼내봤고요. 어제 로지스틱도 꺼내봤을 거예요. 로지스틱, 그죠? 로지스틱, 이것도 꺼내봤을 거예요. 아이콘을 이렇게 봤더니 여기가 0, 여기가 1.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걸 선택하는 게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이라고 얘기를 드렸죠. 자, 그래서 선택이 두 개일 때는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에 해당하는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제 그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이럴 때는 어떤 이 모델 써야 돼요? 저럴 때는 어떤 모델 써야 돼요? 를 되게 많이 물어보는데 결과는 뭐예요? 수치일 때는 리니어, 그죠? 그 다음에 문자 같은 거를 숫자로 이렇게 변하는 이러는 거는 클래시피케이션에 해당하는 뭐예요? 로지스틱을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긴 하는데 처음부터 그거를 다 알면은 좋겠지만 처음에 모르니까 어떻게 하자? 그냥 다 붙여보세요. 그래도 막 X 뜨는 것도 있었죠 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공부하시다가 나중에 뒤에 가면 표 나온다고 했어요. 표에서 이런 게 나와요. 어떤 게 나온다? 수치 데이터에 해당하는 것 때는 리니어, 그죠? 문자에 해당하는 거 범주할 때는 로지스틱 이런 걸 써라. 비정형일 때, 정형일 때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 표 하나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 표 보시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여기 이제 시험에 해당하는 거가 예제가 나오는데 시험에서는 뭐 아니면 뭐죠? 합격 아니면 불합격이죠. 그래서 요 시험에 해당하는 거에 합격 불합격에 해당하는 게
차만이면 거제. 두 개 중에 하나죠. 이런 것들 할 때는 로지스틱. 그지? 선거에서도,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당선이 되실지, 그 다음에 낙선이 되실지, 이 두 개 중에 하나죠. 두 개 중에 하나. 자, 이렇게 할 때 로지스틱 쓴다. 자, 그 다음에 선택이 다중일 때 이런 것들은요, 뒤에 이제 이렇게 제가 써놨네요. 뉴럴 네트워크를 쓴다라고 써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선택이 다중일 때 로지스틱을 못 쓰는 건 아닙니다. 못 쓰는 건 아니는데, 뭐다? 성능이 좀 좋은 게 뉴럴 네트워크. 뉴럴 네트워크에 해당하는 거 모델에 한번 바꿀게요. 모델에 가게 되면은 어제 이제 봤던 것처럼 이제 뉴럴 네트워크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그치? 그래서 요게 인공신경망. 이게 딥러닝이에요. 딥러닝. 어제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그 인공신경망 ANN, NN에 이렇게 붙어 있어가지고요. NN이라고 부르는데 대부분. 여기에 ANN에 해당하는 거는 뭐다? 인공신경망. 여기에서 좀 파생된 게 CNN, 그치? RNN 이쪽으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NN 붙어 있는 이런 애들이 다 딥러닝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머신러닝이 이렇게 크면 머신러닝 중에 딥러닝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포함관계로 보시면 돼요. 그치? 포함관계. 그래서 머신러닝에 해당하는 이런 알고리즘이 있고 거기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이 뉴럴 안에 더 들어가면 딥러닝 안에는 이런 애들이 있다. 그치? 그래서 딥러닝에도 여러 알고리즘이 많이 있죠. 현재도 생기고 있고, 그치? 그래서 CNN, RNN, 뭐 간 이런 애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딥러닝 쪽 공부하시면은 CNN, RNN 이런 것들, CNN 뭐 이미지 분석할 때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쓴다, 뭐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얘네들도 뭐다? 어떤 역할을 할 때 어떤 알고리즘 써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파생돼서 나오는 게 워낙에 많이 있어가지고 얘는 뭐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예정입니다. 자, 그렇고, 자, 선택이 다중일 때 얘가 이렇게 나오네요. 자, 업무 평가에 해당하는 거에서 어떻게 해요? 5점을 받을지, 4점을 받을지, 3점을 받을지, 이런 거가, 지금 두 개까지가 4점이죠. 4점이고, 우리는 아시는 것처럼 5점 척도로 했을 때 5개의 보기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치? 업무 평가 5점, 4점, 3점, 2점, 1점, 이런 것들 할 때 뉴럴 네트워크 많이 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렇게 보시고. 자, 그래서 보기가 정해져 있는 이런 것들을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 것들 한국말로 범주 카테고리컬이라고 해요. 그지? 자, 그래서 앞쪽에 우리가 하셨을 때 뉴메릭 밑에 이런 카테고리컬이 있었죠. 카테고리컬 이렇게 있어가지고요. 이 문자를 숫자로 변환하거나 혹은 이제 어제 배웠던 것처럼 아이리스 세토사, 아이리스 버지칼라, 아이리스 버지니카 이렇게 세 가지의 문자로 결과값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카테고리컬로 쓰죠. 그죠? 어제 한번 해보셨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카테고리컬이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가 결과값이 이제 모델로 생성이 되면은 이 테스트 데이터, 새로운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예요. 테스트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어떤 범주에 속할지를 예측을 하는 거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MBTI 좋아하시나요? MBTI도 뭐 이런 것들의 다중이죠, 그죠? 두 가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그 MBTI 속성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 뭘로 뉴럴 네트워크 이런 것들로 이제 판단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나온 거가 여러분들 SNS에 뭐 저 같은 경우에는 ENTJ거든요. ENTJ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성향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 정리해서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그 객관식 분석에 해당하는 이런 분류, 범주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는 실제에서는 어디에 많이 쓰이냐? 경영활동의 의사결정, 그렇지? 의사결정 트리라는 것들이 또 뒤에 이렇게 있네요, 그렇지? 그래서 경영활동의 의사결정 나무, 여기에 나무 그림이 있을 거예요. 여기. 트리. 요게 왜 트리냐면요. 이걸 거꾸로 돌려보세요. 요게 씨앗이에요. 요게 씨앗이에요. 요게 씨앗이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가지를 치고 올라가죠.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세 가지 가지. 자, 여기까지가 트리라고 돼 있네. 트리인데, 이 옆에 봤더니 랜덤 포레스트가 있어요. 나무가 모이면 뭐다? 숲이 되죠. 이게 뭐, 랜덤 포레스트. 요거 하나가 여기 있어요. 요거 하나가 여기 있죠? 그래서 뭐예요? 결정에 이렇게 내려갈 때 있죠. 그럴 때는
랜덤 포레스트 쓰시면 되지. 그래서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거는 트리. 그다음에 그 결정 다음에 또 필요할 경우에는 랜덤 포레스트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래서 아이콘 잘 보시라고 했어요. 아이콘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만들어냈기 때문에 아이콘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의학 법률 분야 여기서도 암이냐 아니냐, 그지? 법률에서는 뭐예요? 유죄냐 무죄냐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이 객관식 예측, 로지스틱 회귀 이걸 좀 쓴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요 회사에서 이직할 직원에 해당하는 걸 미리 예측할 거예요. 이직할 직원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제 원본 데이터보다 트레이닝 데이터에 해당하는 그런 거가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 혹은 근무하다 이직하시는 분 이런 우리 그 직원들의 데이터 그거를 학습을 시켜요. 학습을 기계에다 시키고 시킨 다음에 신입사원이 들어와요. 신입사원과 우리의 트레이닝 데이터를, 그죠? 트레이닝 데이터 안쪽에서 뭐가 나와요? 모델이 나와 있죠? 이 모델에다 붙여서, 어떤 친구는 이직할 것 같고, 어떤 친구는 이직 안 할 것 같고, 이런 거를, 인공지능이 판단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게, 요 챕터의 종점이고요. 또, CT 사진을 통해서 암 질환 여부, 이거 교재에 있습니다. 이거 이따가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예언자 아닌데 그런 거 예측을 할 수 있냐? 예측할 수 있다. 그치? 그래서 시스템을 통해서 보자라고 돼 있어. 그치?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이직에 해당되는 거는 회사 입장에서는 열심히 키워놓은 지금 이제 막 업무 맡겨놓으면은 바로바로 이렇게 잘 해결하는 이런 분들이 나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다? 회사의 성장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이다. 그래서 채용 단계에서 그런 분들, 오래 남아서 일해 주실 이런 분들만 뽑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그렇고, 만약에 지금 현재 잘 다니고 있는 분들도, 이상감지라고 해요. 예를 들면은 카드 사용 이상감지, 이런 것들을 할 때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새벽에 카드 긁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평소에는 이제 밥 먹고 이런 것만 긁는데, 새벽에는 전자제품 살 때 많이 긁어요. 그러면은 가끔 연락 와요. 이거 네가 긁은 거 맞아? 이거 금액이 과하게 긁었는데 1,000만 원 넘어가면 얘기 나와요. 카드로 1,000만 원 딱 긁잖아요. 그러면은 연락이 와요. 이거 네가 긁은 거 맞아? 이렇게 이렇게 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요? 나의 원래 패턴, 생활 패턴 안에 해당하는 거가 지금 인공지능이 벌써 얘는 많이 써도 600만 원 이상 안 써 한 달에 이런 거가 있다는 얘기죠. 1,000만 원을 한꺼번에 긁었어. 그럼 누가 돈을 가져가서 긁거나 혹은 뭐다 너의 이상 패턴이다 이렇게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그런 것들 이제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우리 직원 중에서는 이런 거요. 자, 경쟁사 홈페이지를 찾아가거나 혹은 이 뭐 잡코리아 같은 이런 취업 사이트를 접속한 기록이 있냐, 그죠? 자, 그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불법이죠.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거를, 그죠? 침해하는 불법이라서 이런 거는 할 수는 있지만 회사에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는 건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 갖다가 그런 분들이 현재 이직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직원의 정보가 이렇게 있죠. 나이부터 연봉 등에 해당하는 이런 거가 있는데 이런 거가 현재 합법적으로 우리가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에요. 그치? 이거는 다 이력서 쓸 때 다 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져다가 필드, 변수, 특성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이 특성에 해당하는 거를 얘네들이 다 특성이죠. 얘네들 특성이에요. 특성에 해당하는 걸 세팅하시고 그 다음에요. 자, 지도학습의 정답, 그치? 거기에 대한 거 현재 이분들이 이직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라벨링 한다고 해요. 어제 라벨링 보기 중에 있었죠. 그치? 라벨링에 해당하는 거는요. 이직에 해당하는 건 1, 그 다음에 이직 안 한 사람은 0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라벨링입니다. 그거를 클래스라고도 해요. 분류했다. 그래서 1반, 2반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것처럼 0에 해당하는 분은 뭐다? 이직 안 한 사람. 1에 해당하는 거는 이직한 사람. 이걸 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렇게 데이터가 쌓여 있으면은 직원 정보 이게 이제 퓨처 데이터고 이직 여부 타겟이죠. 이 두 개에 해당하는 거의 결과, 그치? 그것들을 쭉 봤더니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이러이러한 직원은 결국 이직을 했고 저러저러한 직원은 아직 이직을 안 했어.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한다는 얘기죠. 이렇게 판단하고 자, 그래서 직원의 정보는 문제고
이직 유무는 정답이다. 그치? 문제에 해당하는 게 퓨처. 그 다음에, 이 이직 유무는 타겟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자, 기계한테 그것들을 줬더니, 어떤 규칙이 숨어 있는지 계속 찾아주더라. 그지? 기계가 찾아준다. 우리가 이 데이터 한눈에 안 들어오죠? 여기, 농협도, 그지? 여러분들 임직원들이 엄청 많으시죠? 엄청 많으시니까, 그런 정보들을 가져다가 기계가 패턴 분석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지. 패턴 분석이 끝난 거가 모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지? 모델, 기준, 공식이다. 그죠? 이렇게 하시고, 자, 그러면, 이 기계가 모델을 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모델을 가지고 있을 때에 새로운 직원들을 집어넣죠. 자, 새로운 직원을 집어넣고, 새로운 직원들이 정말, 이 친구가 이직할지 안 할지,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를 예측하자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평가에 해당하는 거죠. 그치? 그래서 우리가 자료에 해당하는 거, 우리 임직원의 데이터, 그걸 트레인으로 넣고, 그 다음에 그 패턴에 해당하는 것들을 계속 학습을 해가지고 결과값으로 나오는 게 모델이고, 새로운 신규 신입사원의 정보들을 이 모델에 넣고 분석을 하면 결과값에 해당하는 거가 프리딕에 나오는 거. 이런 얘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앞에서도 이런 과정을 거쳐봤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범주형 데이터로 이런 과정들을 진행해보자라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첫 번째 필요한 게 뭐예요? 실습에 필요한 인공지능을 학습하기 위한 데이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기존 직원들의 데이터. 요게, 뭐다? 트레인 데이터죠. 트레인 데이터. 이런 데이터고, 실제 이직할 직원을 예측하는 게 뭐예요? 신입사원 데이터 넣을 거예요, 여기. 그죠? 여기가 신입사원. 자, 그래서, 뒤에다 할까요? 테스트 데이터. 이렇게 하죠. 테스트. 자, 그래서 기존의 직원 데이터는 트레인은 그 다음에 신입사원의 데이터는 테스트로 쓰겠다. 그지? 내려와서. 자, 이직 예측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카톡방 확인하시고요. 자, 여기 한번 가보면요. 여기 한번 가보시면 이렇게 들어가 있을 거예요. 뒤로 가 있지, 이게. 어디 갔어? 잠시만요. 이게 자꾸 창이 뒤로 가네요. 미안하지가 않아. 뭔가 껐다 볼게요. 옆에 뜰 때는 잘 뜨는데, 이쪽 가져오면은 이게 뒤에가 있네요. 위제돈 탑이 잘못 올라오는 거 싶기도 하고. 자, 이렇게 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오셨나요? 오셨으면은, 여기 다운로드 버튼 있으세요? 여러분들? 다운로드 하세요. 다운로드 하시고. 자, 이번에는 URL로 하는 게 아니고요. 엑셀 파일을 그냥 집어넣을 거예요, 이번에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운로드 하시고, 다운로드가 완료되면은 알집으로 나오실 건데요. 알집을 뭐 하셔야 돼요? 네. 알집 해제, 그지? 압축을 풀어주세요. 이거 왜 자꾸 뒤에 나오죠? 자, 압축 해제하세요. 자, 압축 해제. 여기까지 준비되셨으면은 숫자 3 눌러보실까요? 숫자 3. 준비되셨으면 숫자 3. 네, 좋습니다. 숫자 3 눌러주시고, 자, 데이터 다운로드 받았고, 압축 해제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특정한 경로에다가 압축 해제하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받으신 거를 그냥 저는 바탕화면에다가 풀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태가 이렇게 있어요. 그치? 이렇게 있는데 요 바탕화면에 있는 거 잘, 그치? 가져오시면 됩니다. 굳이 이렇게 0 언더바 오렌지 안 하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파일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폴더에다가 관리하는 게 편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새로 만들기 하나 할게요. 폴더 해서요.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렌지.
그래서 영언더바 오렌지에다가 이직할 직원 압축 해제한 걸 집어넣어 놓을게요. 여기도 이렇게 넣어 놓을게요. 알집된 것도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래서 뭐 폴더명은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하셔도 돼요. 오늘 날짜에 뭐 오렌지 이렇게 하셔도 되니까 편하실 대로 하시고 예, 여기에 있다는 것만 좀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서 저는 집어넣었어요. 영언더바 오렌지로 이렇게 바탕화면에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만들었고요. 자, 오렌지 3 켜져 있어요. 현재 켜져 있고 뉴해서 올려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뉴해서 올려줘라 돼 있는데 자, 이거 우리가 앞에서 이렇게 켜놨죠. 컨트롤 N 눌러서 새 거 하나 킬게요. 새 거 하나 키세요. 컨트롤 N 눌러서 새 거 하나 키세요. 뒤에 잡고 나오네 이거. 네, 여기에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하나만 켜놓을게요. 되셨을까요? 여기까지?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 4 한번 입력해 보실래요? 자,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실 건데요. 마우스 오른쪽, 예, 파일, 이렇게 할게요. 파일 하셔서, 파일 위젯 하나 올려주세요. 파일 위젯, 이렇게 하나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파일 위젯을 더블 클릭하세요. 파일 위젯 더블 클릭 하시고요. 이렇게, 그렇죠? 하시고, 그 다음에 폴더 아이콘 눌러주세요. 라고 되어 있어요. 폴더 아이콘 눌러주세요. 폴더 아이콘 여기 있죠? 이걸 누르시고요. 누르시고. 자, 원본 데이터에 접근하셔야 돼요. 원본 데이터 접근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바탕화면에다가 이거를 풀어놨어요. 바탕화면에 풀어놨고요. 바탕화면 안에도 어떤 걸 했어요? 영언더바 오렌지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이 원본 데이터를 집어넣고, 이직할 직원에 해당하는 폴더를 선택하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과정까지 한번 해볼게요. 자, 옆에 봤더니 바탕화면 있네요. 바탕화면 있고, 그죠? 아니시면은 여러분들이 뭐다? 이 C 드라이브나 이런 데 오셔가지고 바탕화면 잘 찾아오셔야 됩니다. 바탕화면 가시고, 여기 언더바 오렌지 가셔가지고, 이직할 직원, 이렇게 하시면은 데이터가 2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제가 이게 공부라고 했던 게 뭘까요? 다른 말로? 그지? 그래서 얘를 먼저 가져오십니다. 그지? 그러면 얘를 이렇게 따닥 클릭을 하게 되면은 밑에가 이게 바뀌어야 돼요. 여기까지 되시나요? 잘 바뀌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를 이제 이렇게 바뀌었으면 요거 보세요. 인포 몇 개 행이 있다? 몇 개 행? 1460개 행. 몇 개의 열이 있다? 27개의 열. 그죠? 그 다음에 노미싱 밸류. 그래서 뭐다? 빈셀은 없고 타겟 아직 설정 안 했다고 되어 있네요. 노 타겟 밸류어블. 그지? 아직 설정 안 했고 메타는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타겟이 뭐죠? 뭐 한 사람, 뭐 한 사람이죠? 이직한 사람 맞아요? 타겟이 이직이죠? 그러니까 이직에 해당하는 거에 뭘 바꿔야 된다? 올해 해당하는 거 바꿔야 되겠죠, 이따가. 그죠? 그 다음에 뭐 있는지 보세요. 뭐가 있고, 어떤 데이터형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고, 거기에 값들이 뭔지. 그치? 한번 쭉 보세요. 이게 제일 중요한 작업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어떤 필드, 어떤 열들이 있고, 이 열에 해당하는 거에 어떤 이 타입인지, 그죠? 그 다음에 어떤 그 역할들을 하는지, 이게 종속 변수, 독립 변수, 이쪽이 롤이죠. 그 다음에 밸류에 해당하는 거 어떤 값들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키워보세요. 키워지거든요. 이렇게 키워서, 그죠? 키워서 쭉 한번 보세요. 쭉, 그죠? 자, 봤더니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고 계시죠? 우리 현업에서도 이 설문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 많이 하시죠?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확인을 하시고요. 자, 우리가 이 이직할 직원 공부에 해당하는 거를 지금 탑재를 해놨어요. 그렇죠? 이직할 직원 공부를 탑재를 해놨고 이 원본에 해당하는 거가 로딩이 완료가 됐는지를 확인을 했고 그렇죠? 밑에가 잘 나왔으면 확인된 거고요. 걔네들에 해당하는 거에 이름을 좀 바꿀 거예요. 그렇죠? 파일 위젯의 이름을 좀 바꾸자 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 지금 이직, 나이, 성별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이거 누르시면 바꿀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딱 이런 식으로 바꿔볼게요. 일단은 이거 한번 안 해봤죠.
한번 해보세요. 다시 바꿀 거야, 이직으로. 그래서 필드명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바꿀 수 있는데 이걸 바꿨다 하더라도 원본에는 영향성이 없어요. 여기서만 바꿔서 쓰는 거예요, 그냥. 그다음에 다시 이직 하시고요. 이거 바꿨으면 뭐 하시죠? 이런 거 바꿨으면 뭐 하시죠? 밑에 어플라이 누르셔야 돼요. 어플라이 누르셔야 돼요. 그치? 눌러야 적용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드명 바꾸는 것도 확인해 봤고 이 원본에서는 영향성이 없습니다. 원본 가져온 거에 이 오렌지에서만 다르게 표현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 변수 이름 바꾸는 거 해봤고요. 그 다음에 변수의 유형 바꿔볼 건데 변수의 유형에는 이런 것들이 있더라. 카테고리컬과 뉴메릭. 지금은 카테고리컬이 중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자 여자 그 결혼 상태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거가 이거 두 개 중에 나누는 거 이런 것들은 모델에서는 로지스틱 여러 개에서 나누는 거 아까 뭐다 인공신경망 이런 것들을 얘기를 드렸어요. 그치? 자, 그렇고, 뉴메릭은 어제 하셨죠? 어제 하셨고. 값들에 해당하는 거가 실제 이쪽에 들어간 거. no, yes, no, 남녀, 여자, 이런 거. 역할에 해당하는 거는 퓨처랑 타겟. 다 아시죠, 이제?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걸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했죠? 일행에 해당하는 이직이라고 하는 놈이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걸요. 뭘로 바꿔야 돼요? 롤에 해당하는 거를 뭘로 바꾸자? 타겟. 이렇게 바꾸죠. 그죠? 자, 롤에 해당한 거 타겟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거는, 이 밑에 있는 퓨처들에 해당하는 원인의 결과값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된다. 자, 이렇게 하시고, 뭐 하셔요? 어플라이 눌러주셔야 돼요. 한번 변경했으면 어플라이 꼭 누르세요. 그죠? 그래서, 요 타겟으로 지금 변경된 상태고, 타겟으로 변경된 상태고, 어플라이를 눌러라 라고 여기 써있죠. 어플라이 눌러라. 좋고, 자, 내려와서요. 모델에 해당하는 거를 여러 개를 꺼낼 거예요. 이거 닫으시고, 모델에 해당하는 거 여러 개를 꺼내실 건데, 모델에 해당하는 거 뭐뭐 꺼냈냐를 보시면, 뉴럴 네트워크, 랜덤 포레스트, SVM, 나이브 베이지 이런 것들을 한번 꺼내고 있네요. 꺼내고 있는데, 이것도 그냥 시행착오를 하기 위해서 불러온 것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그냥. 그죠? 그래서, 이, 뉴럴 네트워크, N이 이렇게 하셔서 뉴럴 네트워크 하나 꺼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크게 여기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자 뒤에 오늘 가가지고 이렇게네요. 자, 이렇게 꺼내보세요. 이렇게 자 뉴럴 네트워크 꺼내셨고 랜덤 포레스트 꺼내보세요. 랜덤 포레스트 이렇게 내려 아 잠깐만요. 오늘은 유연하지가 않네요. 뭔가 시스템이 자 이렇게 랜덤 포레스트 이렇게 꺼내시고 그 다음에 SVM 그 다음에 맨 밑에 나이브 베이스 나이브 베이스 네, 여기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요 좀 배치를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배치를 해보시고 자 배치가 끝나셨으면요 각각에 해당하는 걸 연결해 보세요 이렇게 연결 그랬더니 지금 데이터가 조금 있죠. 데이터 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쭈르륵 돌아가는 것들이 이 로딩 하는 거예요. 그렇죠? 데이터 넣고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를 모델링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가 좀 돌아가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붙네요. 그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가 그만큼 뭐 한다? 연산이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경우의 수에 해당하는 연산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걸 모델을 이제 결과를 확인을 해 보실 건데요. 자, 파일 위젯에서 오른쪽 가로에다가 뭐 클릭한 상태로 이제 다 알죠? 그치? 그래서 길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자라고 돼 있네요. 그치? 그래서 자, 우리 현재 필요한 거가 어떤 건지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했더니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 테스트 및 스코어에 해당하는 거를 연결해 놨어요. 그치? 그래서 이거 한번 이렇게 테스트 앤 스코어 하셔서 꺼내 놓으시고요. 걔네들을 모델은 일단 다 연결할게요. 모델 이렇게 연결하시고 중간 거를 좀 내리세요.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렇게 내려주세요. 이렇게 내려주시고요.
다음에 테스트 앤 스코어 지금 달았어요. 테스트 앤 스코어 달았고. 자, 이 현재 파일에 들어가 있는 얘가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트레인으로 바꾸세요. 네, 이름 바꿀게요. 리네임 하셔서요. 트레인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하시고요. 자, 현재 이 트레인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는 이 기존에 그죠? 근무하시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그 데이터를 각각을 누가 받았어요? 모델에서 이렇게 받았어요. 받고 얘에 해당하는 거를 테스트 앤 스코어를 따다 클릭해 볼게요. 따다 클릭해 보시는데 안 나오실 거예요. 왜 안 나오죠? 지금 모델한테만 시켜놨어요. 그러면 원본 데이터가 없어서 그렇죠. 원본 데이터 이거 연결하세요. 아세요? 그래서 이 위에 이 선 지금 하나 보이죠? 이 선입니다. 이거 조금 키울까? 자, 되셨어요? 여기까지? 이 모양대로 만드셨나요? 네. 모양대로 만드시고 이 테스트 앤 스코어를 다시 한번 보세요. 그러면은 결과값 뜨죠? 여기까지 뜨시나요? 네. 여기까지 잘 되셨다. 숫자 5, 안 되셨다. 숫자 6 한번 눌러보시죠. 네, 6 있으면 조금 대기하겠습니다. 6도 계시니까 좀 대기했다고 하고 예, 덴틀신님 는 지금 도와드려야 되는 상황인가요? 대기만 하면 될까요? 테스트입니다. 네. 젠틀 하시군요. 네. 저랑 같이 신시네요. 네. 자, 앞에서 이거 배웠죠? 크로스 밸리데이션이라는 거를 얘기를 했어요. 네,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뭐냐면은 1장부터 10장에 해당하는 거를 골고루 그죠? 학습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폴더의 개수를 5개로 나누자 이렇게 돼 있네요. 그지? 그래서 5장까지 나눈 거예요. 전체 데이터를 5개의 그룹으로 나눈다가 크로스 밸리데이션. 그거에 해당하는 거를 뭐다? 어떨 때는 1장, 2장, 3장을 랜덤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 어떨 때는 2장, 3장, 4장을 랜덤으로 가져오고, 이렇게 학습한다라는 게 크로스 밸리데이션이에요. 그래서 문제집 전체를 골고루 학습하기 위한 방법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봤더니 랜덤 샘플링 이제 아셔요. 그지? 전체 중에 내가 원하는 몇 개를 뽑아내는 거. 한마디로 로또에 해당하는 거에 1부터 45까지 있으면 그 중에 6개 뽑자. 이런 거가 샘플링에 해당하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자, 그렇고 여기 이제 봤더니 뭐래요? 리피트 트레인 테스트. 그지? 그래서 반복을 할 거야. 트레인 테스트에 해당하는 거. 트레인에 해당하는 이 데이터, 그다음에 테스트에 대한 데이터 이런 거겠죠. 트레인 셋 사이즈. 그래서 사이즈를 몇 퍼센트로 할 건지 어제 했죠. 70%로 하자, 80% 하자. 이게 여기 있네요. 그지? 네, 그래서 이거 세팅하시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는데요. 어제 이거 배우시고 오셨어요. 뭘 배우시고 왔죠? AUC, GA, F1, 프리시전, 리콜. 이렇게 나오는 평가 지표는 어떨 때 이렇게 나온다고요? 범주형일 때. 그치? 범주형일 때 이렇게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다? 수치형일 때는 이렇게 안 나왔죠? 수치형일 때는 우리는 이 수학에 해당하는 걸로 MSE, 그치? 민스퀘어 에러, 그치? 그 다음에 RMSE, 그 다음에 MAE, 그 다음에 R스퀘어, 이런 것들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이렇게만 봤을 때 CA부터 보시면 돼요. CA에 해당하는 게 가장 높은 게 뭐죠? 뉴럴 네트워크네요. 맞아요? 저만 그런가요? 다를 수 있습니다. 랜덤으로 각 뽑아오는 거라서 다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뭐예요? 뉴럴이 제일 좋아요? 네. 뉴럴이 웬만하면 제일 좋아요. 그래서 딥러닝에 해당하는 게 따로 있을 정도잖아요. 그지? 네. 그래서 뉴럴이 다른 거에 비해서 웬만하면 좋은데, 뭐라 그래야 되나? 특화된 거가 있어요. 뉴럴보다 항상 높을 수도 있는 애들이 있어요. 데이터에 따라 달라요. 그런 것들은. 데이터에 따라 다르시니까, 그런 것들, 이거 나오시는 거 한번 유익 있게 한 번씩 보세요. 뉴럴보다 항상, 뉴럴이 거의 대부분 높은데, 뉴럴보다 가끔, 다른 거 높을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여기에 포커싱을 맞춰서 보시면 돼요. CA 값에 해당하는 거, 높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고, 밑에도 지금 ROC 커브, 어제 AUC 배우셨어요. 그죠? AUC 위쪽에 선이 ROC예요.
그지? ROC고, 뭐였죠? 예, Y와 X축에 어떤 걸 넣었어요? 어제 거 잠깐 볼까요? 기억이, 저는 뭐, 제 머릿속에 나오는 건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시각화로 안 보시면은 또 잘 기억이 안 나. 여기에 없고, 책에 있어요, 책에. 예. 그래서 시각화로 안 보시면은, 잠깐만. 전복 순살에 있었죠. 여기도 올려놨던 것 같은데, 여기 있나요? 그죠? 이게 어제 저녁에 했던 거예요. 어제 저녁에 했던 거. 책으로 볼까요? 네, 찾기가 힘드네요. 어제 50 몇 페이지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 있죠? 53페이지 기억도 하네요, 제가. 자, 이렇게 이제 봤더니 여기 자, 위양성률의 재현율이네요. 위양성률의 재현율에 했던 거, 위양성률 재현율 어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자, 이 재현율에 해당하는 거, 실제 true인 것 중에 모델이 true라고 한 거. 그치? 그래서 맞춘 거를 뜻하는 게 재현율. 이 부분이고. 위양성률은 실제 false인 것 중에 모델이 true라고 한 거. 결국엔 틀린 거. 틀린 거분에 맞춘 거. 이게 이제 ROC 커브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1이 딱 찍히는 요 선, 그죠? 이게 만약에 이제 정사각형이 나오시면은 재현율에 해당하는 거 맞춘 게 높다는 얘기죠. 그치? 다 맞췄다는 얘기고 이쪽으로 커브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뭐다? 틀린 게 많아지는 거죠. 그치? 네. 그래서 이 선에 해당하는 거가 이렇게 사각형이 딱 됐을 때가 가장 좋은 거. 이 선에 지금처럼 이 거의 90%에 해당하는 0.9 정도에 해당하는 이런 것들 좋은 거죠. 그치?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게 선을 ROC라고 하고 선 밑에 있는 이 면적을 AUC라고 하는 거죠. 어제 배우셨죠? 네. 그래서 이 처음에는요 자주 보세요. 자주 보셔야 늘어요. 그지? 이때 이런 거 있었구나. 이게 이렇게 연계되는구나. 찾아서 지금처럼 보셔야 돼요. 그래야 머신러닝 그나마 조금 빠르게 익숙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다 가져왔고 이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이제 분석을 시작을 하실 거예요. 분석 시작할 건데 지금 우리 그 모델에 해당하는 걸 4개를 가져다 놓고 원본 데이터를 연결해 놨습니다. 그리고 테스트 앤 스코어를 통해서 뭘 했다? 각각에 해당하는 모델이 어떤 모델이 더 좋은지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렇죠? 비교를 했고요. 자, 걔네들에 해당하는 거를요. 그죠? 모델을 이렇게 붙이고 걔네들에 해당하는 AUC, CA 이런 것들 어제 배우셨죠? 그래서 우리는 CA에 해당하는 거를 뭐 했어요? 계속적으로 중심으로 보시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머지 것도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데 현재는 우리가 초보니까 CA를 기준으로 보세요. 자, 내려가셔서 자, 요 그 테스트 앤 스코어의 이 뒤쪽에 마우스 오른쪽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해야 나옵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하시고요. 여기에 이제 로그로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로스 값 구하는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로스 값에 해당하는 것도 이렇게 이제 올려서 확인할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로그로스 클릭해서 필드 추가하실 수 있고 그 밑에 이제 트레인 타임, 그죠? 테스트 타임 이런 것들도 올릴 수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실제 동작이죠. 실제 트레인 데이터 가져오는 시간, 그죠? 테스트 데이터 가져오는 시간 이런 거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겠죠. 그죠? 이게 제일 짧은 게 뭐다? 요거가 제일 짧네요. 나이브 베이지가 가져올 때 제일 빠르게 가져오고 있네요. 그치? 데이터 인풋, 그죠? 할 때. 모델에다가 데이터 넣을 때 요게 좋더라. 그치? 이런 것들도 여기서 이제 보실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F1 스코어에 해당하는 거 여기 이 부분 그죠? 이렇게 있는데 두 번 눌러보시래요. 여기 그죠? 이거 올라오는 걸 한번 눌러보세요. F1 스코어. 헷갈리니까 몇 개는 지우죠. 몇 개는 지우고 이렇게만 놔둘게. 자, F1 스코어에 해당하는 걸 이렇게 눌러봤어요. 그치? 그래서 F1 스코어에 해당하는 내림차순으로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점수가 제일 높은 거가 뉴럴이네요. 그치? 뉴럴 네트워크고 나머지 순서대로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 그죠? 네, 그 얘기고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 가장 높고 뉴럴 네트워크가 그래서 뭐다? 4개 모델 중에서는 가장 높은 확률로 이직을 맞춰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맞춰낼 수가 있어서 뉴럴 네트워크 결과값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직한다 안 한다 이런 것들을 판단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컴퓨즈 매트리스, 어제 컴퓨즈 매트리스 또 배우셨어요. 그래서 이 컴퓨즈 매트리스를 뒤에다가 다실 거예요. 이렇게 다실 거예요. 뒤쪽에 이렇게 다실 거예요. 그치? 이렇게 달아서요. 컴퓨즈 매트릭스를 연결해 봅시다. 이렇게 자, 컴퓨즈 매트릭스 달아보세요. 여기다. 이렇게 컴퓨즈. 이렇게 달아주시고. 자, 이렇게 달아주시면은 컴퓨즈 매트릭스 따다 클릭해 보실래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어제 배우셨어요? 어떻게, 이거 보는지 어제 배우셨어요? 자, 그래서 이 것들을 한번 예측을 해볼 건데요. 예측을 해볼 건데, 자,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번 예측해 볼게요. 뉴럴 네트워크. 전체 데이터는요, 1460개입니다. 1460개고, 항상 실제부터 먼저 보시고 가신다. 자, 이렇게 있는데, 이 노에 해다는 거, 예스에 해다는 거 의미, 이직을 안 했다. 이직을 했다죠. 그지? 그래서 실제 이직을 안 한 사람을 뭐다? 기계가 이직을 안 했다고 한 거, 한마디로 맞춘 거죠? 1157. 그죠? 잘 맞췄네요. 잘 맞췄고. 실제, 이직을 한 사람을, 머신이 이직을 안 했다라고 한 거, 한마디로 틀린 거죠? 127개. 그죠? 틀렸다는 얘기예요. 127개 틀렸고. 그 다음에 실제로는 뭐요? 이직을 안 했는데 예측으로 이직했다라고 한 거. 이것도 틀린 거죠. 69개. 틀린 거. 이거 지금 붉은색 음영은 틀린 거예요. 틀린 거고. 실제 이직을 했어요. 예측. 기계도 예측을 했을 때 이직을 했어요. 요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가 맞춘 거. 이렇게가 틀린 거. 파란색이 틀린 거예요. 파란색 쪽이 틀린 거. 이쪽에 빨간색이 이렇게 맞춘 거다. 보실 수가 있네요. 자,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 랜덤 포레스트, 얘들도 이렇게 눌러보시면 바뀌거든요. 수치가. 바뀌죠. 이렇게 한 번씩 눌러가지고요. 수치들을 한번 보세요. 그렇죠? 당연히 이 수치값을 통해서 맞춘 거 틀린 거 이런 거 수치값을 통해서 얘가 예측이 제일 잘하더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컴퓨즈 매트리스 보는 방법이 꼭 아셔야 돼. 그렇죠? 이거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요. 제일 이거 갖다가 설명을 많이 합니다. 머신러닝 그 퍼센테이지가 나오는 이거, 그지? 이 수치값 어떻게 나오는 거야? ROC 말고 이 위에 이 수치값 어떻게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 이제 판단하실 때, 그지? 이런 것들 판단하실 때, 그 랜덤 이제 그 컴퓨즈 매트리스 가지고 판단을 많이 해요, 그지? 이렇게 알아두시고 내려가 있습니다. 내려가셔서 자, 그러면은 이제 기존의 직원들 데이터를 가지고서 해봤어요. 해봤더니 이 머신에 해당하는 애가 어떻게 나왔다? 한 이 정도는 내가 맞춰줄 수 있어. 이 정도라고 하는 거는 CA 기준으로 봤을 때는 10개 중에 한 8명, 8개 정도는, 그죠? 86%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다. 82%, 이렇게. 자, 그래서 데이터만 줘봐. 내가 한 10명 중에 9명은 아마 맞춰낼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결과가. 자, 자, 이직의 결과에 해당하는 거를 여기서 이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현재 이제 여기, 그죠? 이직 여부 예측을 하고 싶은 데이터를 넣어야 돼요. 이게 테스트 데이터예요. 이게 신규 신입사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입사원. 그래서 이 데이터를 가져다가 넣어 볼게요. 이 데이터를 가져다 넣어 볼 건데 어떻게 하시는 거죠? 앞에서도 했던 것처럼 자, 여기 여기 하나 올리세요. 파일 위젯 하나 올리시고요. 자, 파일 위젯에 따다 클릭을 하셔가지고요. 그치? 파일 위젯 따다 클릭을 하셔서 이 부분을 선택하시고, 그쵸? 폴더 아이콘. 적용이라는 데 있죠? 그쵸? 얘를 선택하세요. 선택하시면은 이게 똑같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똑같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네, 필드들, 이 열들이 똑같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치?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이렇게 보시면요. 이 뒤에가 공부, 그죠? 이게 적용이래요. 이게 트레인이에요, 트레인. 그죠? 위에 이제 한 거고, 이게 테스트입니다. 이게 테스트라 가지고, 걔네들을 한번 보시면은,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 원본 파일 한번 열어보세요. 자, 공부 먼저 열었어요. 공부 먼저 열었고요.
그다음에 아이고야, 이게 창이 헷갈리네요. 자, 이렇게 하시고 적용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이렇게 열었어요. 자, 어떻게 지금 차이가 있죠? 이쪽이 트레인이에요. 이쪽이 트레인이고 이쪽이 테스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테스트, 이쪽이 트레인. 이건 지금 넣어놨어요. 이거는 넣어놨고 테스트에 해당하는 걸 봤더니 요만큼 한 신입사원이 이번에 몇 명 뽑혔어요? 10명 뽑혔나봐요. 10명에 해당하는 건가요? 이직을 당연히 이 친구들이 아직 뭐 신입사원인데 이직할 수도 없고, 그지? 이제 들어왔는데 이직 바로 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원본 데이터에는 이렇게 yes, no에 해당하는 거가 쭉 있어요. 그죠? 이게 뭐예요? 타겟. 그지? 이게 타겟입니다. 타겟에 해당하는 정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은 뭐다? 타겟에 해당하는 정보가 당연히 없겠죠? 이걸 우리가 예측하는 거죠. 이걸 예측하는 거죠. 타겟이 여기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거를 뭐 갖다가 이 트레인으로 학습한 걸 가져다가 이걸 맞춰내기 위한 거죠. 신입사원 이 중에 이직을 빨리 한 사람과 안 할 사람을 구분해줘. 이걸 만들어 보자 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현재 상태. 그렇죠? 현재 이해가 되셨을 거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두 가지 이직 항목에 아무 답이 없다. 이 차이점에 해당하는 거를 이해를 했어요. 그치?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자, 이 객관식 이직할 직원 공부랑 객관식 이직할 직원 적용, 트레인과 테스트에 해당하는 거, 걔네들에 해당하는 거에 이직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카테고리컬에 해당하는 걸로 그 다음에 타겟으로 바꿔준다. 이거죠. 여기에 해당하는 거에 지금 적용에 해당하는 거예요. 얘에 따라서 맞춰주셔야 돼요. 얘 지금 카테고리컬의 타겟이죠. 타겟 이렇게 돼 있는 거를 얘도 똑같이 밑에 테스트도 똑같이 뭘 하자? 여기를 타겟 그죠? 이렇게 맞춰주자. 그지? 타겟 여기를 어떻게? 카테고리컬. 그래서 적용에 해당하는 거 이게 신입사원 데이터죠. 테스트 데이터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에 뭐요? 타입을 카테고리컬, 롤에 해당하는 거는 타겟으로 이렇게 적어주자. 그래서 아까도 제가 도움을 좀 받았죠. 날짜에 해당하는 거 스킵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앞뒤에 해당하는 거 한마디로 트레인과 테스트에 해당하는 거 동일하게 맞춰놓자. 이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어플라이 안 누르시면 안 됩니다. 어플라이 눌러주세요. 꼭 눌러주시고 자 그렇게 하고 X 하래요. 아주 친절하죠. 우측 아래 어플라이 하고 X 하래요. 그지?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어서 자 어플라이 하고 X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이벨루레이션 탭에 프리딕에 해당하는 위치에서 선택하시다 라고 돼 있어요. 그치?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 이렇게 좀 돼 있죠. 자, 이렇게 연결을 하실 거예요. 이렇게 연결하실 건데요. 자 마우스 오른쪽에서 프리딕 이렇게 하시고 예측을 하실 거다 이 얘기고 그래서 지금 위쪽에 해당하는 거는 뭐냐면은요. 이 트레인 데이터 갖다가 테스트하고 혼돈 린니어를 보셨어요. 그지? 보셨고, 이 트레인으로 했더니, 이거 86% 정도, 87% 정도 맞출 수 있는 모델이야. 이런 뜻이에요. 얘네들이. 그죠? 얘네들이 각각이 뭐 86, 85 이렇게 있었죠. 각각의 이 뉴럴네트가 가장 그 성능이 좋은 거고 나머지는 조금 떨어지기는 하는데 얼추 비슷했어요. 그지? 그래서 지금 모델이 다 만들어져 있고 걔네들에 해당하는 거 이제는 어떻게 하자? 실제 적용을 해보자는 얘기예요. 이거 우리 현재 계신 임직원 분들의 이직하신 분, 안 하신 분들의 데이터가 학습이 되어 있고 학습이 되어 있는 애들을 일단 여기다 붙일게요. 자, 이렇게 붙이죠. 이렇게 붙이시고 붙였고 데이터에 해당하는 거 붙여볼게요. 데이터 이렇게 붙일게요. 붙였더니 느낌표가 하나 뜨네요. 느낌표가. 자, 이 느낌표에 해당하는 거를 올려서 이게 팝업이 나오면 좋겠는데 팝업은 안 나오고 여기 나옵니다.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뭐라고 돼 있네요. 미싱 타겟, 뭐 이그노어, 와일 스코어링 뭐 이런 거 나오네요. 그래서 행에 해당하는 거가 현재 타겟에 해당하는 게 찾지를 못하고 있고 거기에 해당하는 거를 그 점수에 해당하는 거를
무시하겠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지? 그래서, 현재 타겟으로 뭔가 없는 거는 점수화하지 않겠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지? 그래서, 여기에 지금 NA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네요. 그치? NA 이렇게 나오네요. 그치? 그래서, 점점 잘 안 나오고 있어요. 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거, 느낌표가 나온다는 거가 지금, 결과 잘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보고 계시는데, 자, 해당하는 거가, 그러니까 제가 교환 본 지가 좀 오래돼서 제가 쓴 거긴 한데, 자, 그래서 얘네들을 하나 빼보실까요? 이렇게 빼보시다 보면요, 컨트롤 Z로 올릴 수 있어요. 컨트롤 Z로 올리실 수가 있으니까, 네, 지금 네. 그냥은 되는데 모델을 학습해서 여러분들은 가만히 두세요. 두시면은 들어올 거예요. 들어오고. 네. 여기 빨간색 들어가는 게 아직 프로세싱 중인 거예요. 프로세싱 중이고. 이게 안 들어오네. 자, 일단은,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네. 잠시만요. 네. 여기서, 이거요? 아, 맞네요. 네. 지금, 네, 맞아요. 그래야지 맞죠. 이렇게 하셔야지 맞네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가, 요거는 타겟이죠. 맞아요? 이거는 원본 데이터에 타겟이 값이 있죠. 값이 있고, 여기는 뭐가 있어요? 타겟에 값이 없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피처로 두셔야 돼요. 피처로 두시고, 여기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값이 나오실 거예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여기, 요게 지금 테스트 쪽에 해당하는 거에 뭐예요? 값이 없는 애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테스트에 원래부터 값이 없어요. 그거를 얘네들이 이렇게 예측을 해주는 거죠. 예측을 해줘서 쭉 봤더니 자 뉴럴 네트워크가 가장 성능이 좋다고 했어요. 성능이 좋은 것 중에 여기 yes라고 나오시는 거가 이제 이직을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직에 해당하는 거가 의심된다. 한마디로 신입사원 중에 파랭에 계시는 이분 뭐 이름은 안 나오지만 이분에 해당하는 사람이 뭐다? 현재까지 우리 데이터로 봤을 때, 우리 회사의 데이터를 봤을 때 이직할 확률이 높은 사람이다 라고 나오고 있네요. 그치? 얘도 똑같이 체크를 하고 있네요. 그치? 그래서 여기 3행에 계신 분, 그 다음에 8행에 계신 분. 그죠? 그래서 3행은 지금 여기 두 개가, 그죠?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인사팀 담당자가 세 분이세요. 인사팀 담당자가 여기가 팀장님이시고 그 다음에 여기가 대리님이시고 여기가 사원 이렇게 같이 들어갔다 쳐요. 같이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1번 그 신입사원의 면접을 보고 2번 쫙 다 봤어요. 10번까지 다 봤더니 그 대리님 사원님이 이 친구는 뭐다? 이직할 것 같아. 이렇게 이제 판단한 거고. 그 다음에 8번 친구는 팀장님이 이직할 것 같아. 사원이 이직할 것 같아. 이렇게 예측한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네. 그래서 아마도 뽑게 되면은 3번하고 8번은 안 뽑게 되겠죠. 이 결과로 봤을 때는. 네. 이렇게 될 것 같고. 실질적으로 뽑더라도 이 친구를 유의주시를 하겠죠. 이 친구가 정말 이직을 할지 안 할지. 그죠?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셔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네요. 그치?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요거는 좀 이미지가 바뀌었어요. 옛날에 3.31에 해당하는 결과값이랑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가 좀 달라요. GUI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죠? 옛날에 이렇게 생겼어요. yes, no에 해당하는 거 눌러서 이제 각각을 이제 판단하실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GUI가 바뀌어 있어요. 확인하시고요. 자, 내려가셔서 그 판단하는 방법들 뉴럴 네트워크 랜덤은 아직 이직을 안 한다. 뭐 SVM하고 이브베이즈는 이직을 한다는데 여기 기준으로 그치? 여기 기준으로 그치? 보시면 이렇게 이제 보이네요. 그치? 이렇게 보이고 얘도 이제 보시면 yes 하시면 이게 뭐예요? 나이브 베이즈 SVN은 이직을 한다라고 판단했고 랜덤과 뉴럴 네트워크는 안 한다 판단을 한 거다. 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하시고, 자, 밑에 보셨더니, 결과값은 여기까지, 그죠? 여기까지 보시고, 여기 이제 봤더니, 자, 수치에 해당하는 게 틀린 게 있다고 나와요. 그죠? 요, yes라고 나와 있는 게 있고요. 이 yes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0.5 기준으로 0.5 이상이면은 yes가 나오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뭐다? 0.5 미만인데도 yes가 나오네요. 그래서 이런 거가 있을 수 있으니까 봐보세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 수치가 따로 안 나오죠. 수치가 따로 안 나와서 이게 예전 버전이랑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안 나오네요. 할 수 있는 게 없네. 자, 그래서 이 업데이트 되면서 이런 것들 버그가 다 개선이 좀 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보시고, 그러니까 버그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GUI를 바꿨을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하시고, 이거 저장할게요. 컨트롤 S. 저장하셨어요. 오늘 날짜 0928 언더바 이거는 이직할 직원 예측하고 이렇게 하시고, 저장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CT 사진인데 조금 쉬었다가 우리가 CT 사진으로 암 예측하기에 해당하는 거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10분 다 됐는데요. 이거는 좀 길게 했으니까 25분까지 쉬겠습니다.